한자열의 1800 플러스 제 128강입니다. 오늘은 주사릭과 창과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뽕 특집입니다. 동이족은 연습용 활을 쏘는 코올릭의 어린애들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교재 제 19장 비수비자고 있죠. 주사릭자 그리고 창과자가 1권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주사릭 창과자입니다. 주살은 이렇게 줄을 매달아 놓은 화살인데 이 꼬리 깃부분이 아니라 머리 부분 촉에 줄을 걸고요. 이렇게 연습할 때 쓰는 화살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창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요, 이 글자들이 주살과 창을 그린 걸로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학설은요, 상형자다, 온위에 줄을 메어 쏘는 화살을 그렸다. 긴 손잡이와 난 모양의 창을 그렸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한자책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인 그 누가 이 글자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주살이네. 이거는 창을 그린 거네. 라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저 같으면은 이렇게 그릴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화살이죠. 자, 그러면 화살 시자를 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큰 대자, 사람이 있는데 화살이 날아와가지고 관통한 모양이죠. 여기에다가 고리, 걸다, 뭐 끈을 뜻하는 사다사라든지 아니면은 줄이나 끈을 뜻하는 가는 실명자를 쓰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줄을 매달아 놓은 화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요. 설문의자를 쓴 허신은 이걸 뭐라고 했느냐? 주살이 아닌 이거를 말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째서 이게 주살을 그렸다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창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긴 짝대기 하나만 그리면 끝이죠. 끝났습니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쬐게 서운하다고요? 그러면 위를 조금 이렇게 뾰족하게 해주고 아래는 물미를 대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그래도 좀 서운하다? 그렇죠. 왜냐면은 창은 이렇게 날 형태가 좀 다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가로 짝대기를 하나 보탭니다. 됐죠? 이게 창이죠. 딱 봐도 창이죠. 자, 이거보다는 100번 낫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한자는 IQ 500들이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멍청이도 아니고 주사라고 이 창을 이런 식으로 그렸을까요? 자, 그런데 학자들은 한술 더 뜹니다. 천간무자는 날이 넓고 자루가 긴 도끼처럼 생긴 무기다. 개술자는 누구는 의장용 창을 그린 거다. 누구는 도끼 모양의 무기다. 도끼월자는 누구는 날이 둥근 창이다. 또는 검은 도끼다. 나아자는 누구는 날이 여섯인 특수한 창을 그린 거다. 누구는 톱니 모양 창을 그린 거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창을 일일이 하나씩 다 그렸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 종류가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 모양을 좀 살짝 바꾸고 새로운 창을 제작을 한 거야. 그러면 글자도 새로 하나 또 만들어야 되겠네? 창이라는 거는 삼지창, 갈고리창, 죽창 등등등 용도와 모양이 다른 창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겠죠. 근데 그거를 하나씩 다 그렸다? 자, 그리고요. 창과자가 들어간 이런 글자들도 있죠. 근데 왜 이런 글자들은 어떤 창을 그린 거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 거죠? 왜 얘네들만 창을 그린 거라고 하고 왜 얘네들은 별로 달라 보이지도 않는데 창을 그린 게 아니다 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자, 제가 좋은 글이 하나 있으니까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위 문자학이라는 세계는 참으로 관대하다. 망상에 가까운 주장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용되고 있다. 온갖 주술설, 민간 신앙설, 재물설, 도구설, 신화설, 무기설, 악기설 따위는 한자 해석과 무관하며 모두 허구다. 제가 쓴 글이라고 했죠. 자, 더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이런 말을 써놨다는 거예요. 무기설. 이게 바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이 상형자설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주사리 익자니까 주사를 그린 거고 이거는 창과자니까 창을 그린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자, 이 한자라는 거는 그림이 아니라 글자죠. 그러면 이 글자가 어떤 글자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글자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무슨 글자가 보입니까? 아래는 비수비자죠. 위는 될화라는 글자죠. 자, 이거는 제가 될화자면 설명을 했는데 팔을 이렇게 쭉 뻗어야 되는데 이렇게 꺾여 있죠. 설문의자에 잘못 쓰여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고 창과라는 이 글자는 주살 익자하고 가로돈 한일자의 결합이죠. 자, 누구는요 지금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지금 야, 이 창과자는 창을 그린 거야 라고 우길 겁니다. 근데
설문회자라는 책을 보면은 분명히 주사릭자로 되어 있다고 써놨다는 거예요. 자, 허씨는요, 이 문자의 원형인 이 소전체는 물론이고 오늘날 각골문 근문이라고 불리우는 그 글자 그거를 고문이라 해가지고 이 책에 써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글자의 뜻과 이 구성을 써놨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위대한 책이죠. 근데 허씨는 조자 원리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참고할 게 없다고 했죠. 그래서 머리 부분이 무슨 평평한 창이야라고 하면서 상형자라고 구분을 해놨다는 거죠. 근데 대라자하고 비수비자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 둘이 뭐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해야 되겠죠? 근데 무슨 놈의 주사를 그렸느니 창을 그렸느니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날 학자들도 문제죠. 보세요. 분명히 이거를 주사를 그린 거라고 했으면은 여기 보면 주사릭자가 있으니까 야 이거는 창과자는 창이 아니라 화살이 뭐 담을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땅에 뭐 박혔다든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왜 여기서는 애써 주사를 얘기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설문회자에도 주사릭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내가 그들이 구라를 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은요 반전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거는 창 모양이라는 거죠. 글자 배치를 통해서 형상화를 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끝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람 관련 글자들이죠.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하면은 사람 인자는 이 제비을자하고 뚜르꾼자의 결합이죠. 제비을은 상체를 쭉 펴고 일어서는 동작이고 뚜르꾼자는 뚫다, 찢다, 뭐 말뚝을 박다, 막대기를 곧게 세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 인자는 팔을 땅에 짚어가지고 곧게 펴고 몸을 이렇게 쭉 펴고 일어서는 동작이죠. 그래서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 태아 역시도 어미 뱃속에서 이렇게 몸을 쭈그리고 있다가 상체를 쭉 펴고 이렇게 밖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르콘자 태줄을 잘라주죠. 그래서 이 사람 인자는 해가 뜨는 왼쪽을 보게 있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태어나는 거니까. 자, 보세요. 오늘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 사람 인자 역시도 단순히 사람을 그린 게 아니라 두 글자를 결합을 해갖고 서 있는 사람을 형상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그림처럼 보이게 만든 문자다 그 말인 거죠. 이 비수 비자는 반대입니다. 해가 지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죽은 사람 또는 죽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사람이는 태아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수비는 태아가 어미 몸으로 들어가다가 되는 거죠. 바로 아비가 어미를 찔러가지고 씨를 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글자는 찌르다 씨 또는 그 씨를 물려준 죽은 조상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되라라는 글자는 뭘까요? 이 비수 비자를 뒤집어 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찌른 것을 뽑다가 되는 거죠. 또는요, 비수비는 죽은 사람이니까 죽었다가 되살아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만 아니 언제나 어디서나 늘 같은 뜻으로 쓰이죠. 한자가 이런 식으로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기준 글자를 하나 세워놓고 이거를 뒤집고 돌리고 눕혀가지고 관련된 다른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사람인을 붙인 게 될화라는 글자죠. 죽은 사람이 환생을 했다? 그게 아니라 과거의 모습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변했다 그 말인 거죠.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기화, 액체가 기체로 변하다. 그래서 제가 이 갈지자를 할 때 이 글자에는 되살아나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한 거예요. 왜? 이 갈지라는 글자는 원래 그칠 지자하고 가로선 한일의 결합인데 자, 그칠지를 보면은 여기 보면 될화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되살아나다. 자, 제가 이 갈지자를 하면서 책에는 이 말을 써놓고 왜 강의를 하면서 이 말을 안 했느냐. 여러분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울까봐 이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전 시간에 설명한 비유자를 보겠습니다. 비는 글자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구름 문자하고 물숫자를 써가지고 그냥 구름 아래로 물이 떨어지고 있어. 또는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구름 아래로 잘게 굳어져서 내리는 물방울. 자, 근데 뭐하러 굳이 이 갈지자를 뒤집어 놓은 둘을 잡자를 골라 썼느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요 구름과 번개 그리고 빗방울을 형상화했죠. 자, 그리고 이 둘을 잡이라는 글자는 갈지가 가는 거니까 가서 되돌아오다고. 그리고 갈지자에는 되살아나다 그런 뜻이 있으니까 우선 하늘로 오른 수증기가 지상으로 되돌아오는 거고 또 비는 생명을 되살아나게 하는 그러니까 살리는 물질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글자를 고른 것 같다라고 했죠. 실제로 비라는 거는 시들어가는 그러니까 죽어가는 초목을 되살리죠.
자, 듣고 보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석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따위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꿈보다 해몽이다? 제가 사실 고민을 좀 했다는 거죠. 이 영상을 만들면서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야, 이 생명을 살린다는 말을 할까 말까? 왜냐면은 저는 경험상 이 문자를 만든 사람들은 이런 의미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다. 자, 그렇게 확신을 하는데 이거를 처음 듣는 분들은 이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야, 이 새끼 좀 봐라. 생명을 살리는 비 소설을 쓰고 있네. 라고 할 게 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자 해석이 다 억지라 갖고 이거를 연구를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 연구한 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듣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못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힘 빠져도 하겠니? 자, 그리고 이 셀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새는 모양의 글자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냥 진면자에다가 이렇게 비우자를 넣으면 된다는 거죠. 누가 봐도 비가 내렸는데 그게 새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 모양이죠. 근데 왜 이 문자를 만든 사람들은 굳이 이 주검시자를 골랐느냐. 자, 생각을 거듭합니다. 그러다가 주검시라는 글자는 틈으로 물이 샌다는 뜻이 있고 또 눕다라는 뜻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자는 지사의 원리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무슨 놈의 추상적 기호 어쩌고가 아니라 가리킬치 일사 어떤 일, 어떤 장면을 가리킨다는 거죠.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이 문자를 만든 사람들이 한 말이죠. 자, 셀루라는 글자는 물이 샌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틈으로 스 하고 흘러 나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비가 많이 와야 이렇게 물이 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아파트 살라고 사람들이 모르는데 옛날에 초가에 살던 사람들은 다 압니다. 몇 방울 떨어지다 말면은 지붕으로 새어 흐르지 않죠. 그래서 이 주검 시자를 썼다는 거예요. 보세요. 천장에서 비가 새갖고 누워서 자는데 바닥이 흥건하게 젖은 거야. 그리고 이 주검 시자. 그 비가 초목이 쓰러질 정도로 누울 정도로 많이 내렸다. 그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또 책에는 써놨는데 뭐 풀이 쓰러졌네, 어쩌네 그런 말 안 했죠. 고민하다가 안 했어요. 왜? 강의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겠죠. 야, 주검 시자로 무슨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왜 또 뜬금없이 풀이 쓰러졌다? 분명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 이 말이야. 자, 제가 늘 하는 말. 사람하고 초목은 생김새만 다를 뿐이지 원칙적으로 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같은 존재라고 했죠. 나서 자라고 늙고 죽죠. 그래서 한자에서는요, 늘 둘을 같은 존재로 보고 해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자라는 문자는 워낙 함축적으로 의미를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 주검시라는 글자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모르면은 이런 글자들은요, 절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꿈보다 해몽식으로 억지로 끌어다 댄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글자가 어떻게 해서 물이 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 말도 할까 말까 하다가 만들어 놓고 사실 지웠는데, 제가 바다는 큰 물을 받아놓은 그릇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아니, 제가 국뽕 언학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충 하는 말이 아니라, 자, 집우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어조사 우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요, 속이 깊다, 오목하다, 어디까지 그런 뜻인데, 자, 아래는 스물 은자죠. 이거는 넘다, 넘치다입니다. 그리고 두 이자는 간격, 사이죠. 자, 우선 글자를 보면요, 이 가로선이 스물 은자를 막았죠. 넘지 못한다는 거죠. 막혀서. 예를 들면은 높이 뛰기 세계 기록이 여기야. 근데 나는요, 스물 은자 여기를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두 이자. 이 세계 기록과 내 기록이 이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간격, 사이가 있다는 거죠. 세계 기록은 여기인데 내 기록은 여기까지야. 그래서 어디까지죠. 자, 그리고 이 어조다 우자가 어쩌다 뭐 속이 깊다, 오목하다 그런 뜻이 되냐면, 스물은이라는 글자는 물이 끓어 넘치는 거죠. 넘다, 넘치다. 자, 이게 소치입니다. 만일에 여기에 이렇게 물이 가득 찼다면 물이 끓어 넘치겠죠. 자, 근데 물이 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릇이 깊어가지고. 똑같은 양의 물을 넣었는데 물이 여기까지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솥이 깊어가지고 오목해가지고 끓어도 넘지 않는다, 넘치지 않는다 그 말인 거죠. 자, 이 어조사 우자에다가 물수를 붙이면 더러울 오자가 됩니다. 웅덩이가 깊은 거야.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흐르지를 못해가지고 여기서 썩었다 그 말인 거죠. 오염되다.
자, 아무튼 그러면 이 집은 어떤 집이냐? 자, 한자를 할 때는요, 시야를 좀 넓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특히 이 바다를 거대한 솥으로 보는 겁니다. 자, 지금요, 바다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죠. 마치 뭐처럼? 솥에서 물이 끓을 때처럼. 자, 그러면 이 수증기는 하늘로 올라가겠죠? 근데 이 수증기가 저 우주 밖으로 날아갑니까? 아니죠. 어조사 우자. 여기까지만 올라가죠. 자, 더는 못 가고 구름으로 걸린다는 얘기죠. 넘치지를 않죠. 자, 그리고 마치 솥에서 물이 끓듯 속에서 이렇게 빙빙 돕니다. 물의 순환이죠. 자, 그러면요. 이 솥의 지붕인 이 솥뚜껑처럼 이 거대한 솥을 덮고 있는 지붕, 그 집은 어디죠? 바로 하늘이죠. 자, 그리고 제가 이 진면이라는 글자는 사람들이 터전으로 삼아가지고 먹고 자면서 생활하는 곳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세상 만물이 이 물의 순환으로 생명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죠.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 지구라는 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는요, 꼭 여기뿐만이 아니죠.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에,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큰 집을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주죠. 그래서 우주할 때 이 집 우자를 써주는 거예요. 학설은 이 어조사 우자가 발음뽀야. 끝.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글자는 바다를 물을 받아놓은 거대한 솥으로 표현을 했다. 그 말인 거죠. 교차 검증이 됐죠. 물을 받아놨잖아. 바다. 자, 그래도 꿈보다 해몽입니까? 대충 막 둘러대갖고 하는 말 같아? 이 형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야. 멍청이. 멍청이 형 하나 때문에 강의가 또 이렇게 길어졌잖아. 그러니까 내 강의를 계속 듣고 책을 사란 말이야. 왜? 한자를 하면 똑똑해진다고. 한자는 백과사전이니까. 야, 그리고 어떤 모질이가 나를 중학생이라고 놀려먹던데, 야, 내가 그림하고 글자하고 한 뿌리라는 걸 모르겠니? 응? 그리고 어서 줘들은 건 있어가지고 매질 깨자를 뭐 글로 발음하니까 그게 글이다? 아니, 내가 진태하 박사가 그 말을 한 걸 모르겠니? 어? 야, 그러면 거란족 할 때 글단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뭔데? 자, 보세요. 글자라는 거는 어떤 의미라든지 어떤 소리에 적합한 표식을 그린 거죠. 맞아. 그린 거 맞다고. 누가 아니래? 근데 글자는 그것을 기호화, 부호화 했다는 거죠. 그게 기역 니은이고 한자는 이거야. 이게 그림이고 이거는 글자라고. 근데 어째서 그림하고 글자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한자 원리 강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한자는 형상화된 부음문자다라고 했죠. 그림처럼 보이게 만든 글자라는 거죠. 자, 그 말이 이해가 안 돼? 너는 멍청이 투야. 야, 그리고 너도 당장 책 주문해. 너도 좀 똑똑해져야 될 것 같아. 진심 걱정되니까 당장 주문부터 하라는 거. 자, 아무튼 이제 주사 읽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자, 되락자는 뽑는 겁니다. 나 뽑았어. 뭐를? 비수비자. 찌른 거를. 뭐죠? 찌르고 뽑다. 찔린 거를 뽑다. 그게 본 뜻이죠. 설명 끝? 끝났다고. 주사리고 나발이고 설명 끝났다고. 이게 이 글자의 본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확장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찌르고 뽑다. 예를 들면 달 감하고 그 다음에 익다, 발효되다는 뜻인 이 다규자를 넣은 게 달되죠. 예를 들면 꿀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손가락으로 쿡 찔러 그리고 뺀다는 거죠. 자, 그리고는요 달달한지 잘 익었는지 뭐 입에 넣고 맛을 본다 그런 말이겠죠. 자, 다음에요. 이 될화라는 글자는 뽑다 그리고 되살아나다죠. 누구를? 왜? 누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누가 함정에 빠진 거야. 그 사람을 이렇게 뽑아 올린다는 거죠. 누구를 구하다 그런 말이겠죠. 자, 다음에요. 한자는 동영상이고 또 한자는 직설적이라고 했죠. 돌려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위에서는 찌르고 뽑았고 아래는 찔렸죠. 왜? 이 씨를 주고받으려고. 바로 성형이 하는 모습이죠. 자, 다음에요. 비수비는 죽은 거죠. 그리고 위는 뽑는 겁니다. 그래서 지위를 승계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글자로 보겠습니다. 지금 뽑힌 사람이 위로 올라가 있죠. 예를 들면은 왕이 죽은 거야. 그래서 후임을 새로 뽑아가지고 위로 올렸다 그 말인 거죠. 자, 그거를요. 물려주다, 뭐 교대하다 등등등 뭐라고 하든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앞에서 두 사람이 성형일을 한 이유는 뭐죠? 씨를 전해가지고 대를 이으려고. 자, 상급한자 대신할 대자입니다. 사람 인자죠. 대를 이을, 그러니까 후임으로 뽑힌, 그러니까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다. 그 말인 거죠. 교체하다, 번갈아 들다. 계승의 차례, 교대, 대리, 시대, 뭐 세대, 대안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빌릴 대라는 글자는 조개 패잖아요. 돈입니다. 돈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준다. 그 말인 거죠. 빌리다, 꾸다, 대출, 뭐 대부, 대여, 임대료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요. 어째서 이 사람은 돈을 대신 내줬을까요? 한자는 동영사입니다. 지금 누가 아파갖고 비수비자 죽게 생긴 거야. 자, 그러면 돈을 못 벌겠죠? 그래서 되рат자 그를 되살리려고 그러니까 병원비를 대신 내줬다든지 아니면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뭐 쌀값을 대신 내줬다든지 뭘 어쩌든지 했겠죠. 그래서 제가 늘 한자를 해석한 뒤에 다시 글자로 가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앞에 그 멍청이 형처럼 말 전한다고 또 딴지를 걸게 뻔하죠. 자, 다음 이제 법식이라는 글자입니다. 장인국자죠. 자, 이거는 두이자고 세로 든 뚫을권이죠. 자,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두이라는 글자는 평행하게 쌓은 층입니다. 2층지. 근데 거기를 뚫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1층에서 2층으로 지나갈 수 있게 계단, 그러니까 다리를 놓았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이라는 글자는 사이, 간격, 그러니까 국경입니다. 여기에다가 다리를 놓는다든지 또는 배를 타고 건너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외나무 다리 강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이자는 양쪽 강가고 이 세로선은 다리를 놓은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훈장이라는 거는 뭐냐? 계단을 짠다든지 아니면 물을 건너러 이렇게 다리를 놓거나 또는 배를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기술자입니다. 근데 잠깐만. 야, 이 장인공자는 뭐 땅을 다지는 뭐 도구를 그린 거다. 그렇게 배웠는데 그거는 전응아들이나 하는 소리고 이 문자는 IQ 500들이 만들었다고. 자, 아무튼요. 그러면 이 법식자는 어떤 자리가 있는데 그거를 건네주다. 그런 뜻이겠죠? 자리를 물려준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주사릭자는 이런 이취임식이 거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 행사에 참석을 하려고 배를 타고 물을 건넌다. 그러니까 국경이나 지경을 건너간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선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후임을 새로 뽑았다는 건데, 자, 그거를 축하를 하려고 친척들은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사신이 이렇게 건너왔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행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뭐 대충 아무렇게나 아니죠. 정해져 있는 절차를 따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대통령 취임식은요. 식이 열리면은 국민을의 선서, 예포 발사, 취임사, 축하 공연, 뭐 이임 대통령 환송, 행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자, 보세요. 이 개식이라는 절차는 국민의례라는 절차에 자리를 물려줬죠. 마치 대를 잇는 것처럼 앞은 사라지고 다음 순서로 이어지고 있죠. 이거를 식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의식을 진행할 때처럼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행해지는 의식이라든지 또는 제도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의식, 취임식, 법식, 형식, 공식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야, 공식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건너뛰면 어떡해. 형식을 지켜. 그런 말이죠. 자, 다음 이제 시험시라는 글자입니다. 시험, 뭐 입시, 뭐 시도. 자, 말씀어입니다. 말씀어는 말이나 글이죠. 자, 이 법식이라는 글자는 후임에게 자리를 물려준다는 거죠. 그때 말씀원자, 말이나 글로 뭘 한다는 겁니다. 바로 후임자를 선발을 하려고 절차에 따라서 시험을 치른다 그 말인 거죠. 예를 들면 공무원이 퇴직을 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자리에 앉혀야 되겠죠. 교대를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절차와 순서를 지키면서. 예를 들면 1차 시험은 글쓰기입니다. 필기시험이죠. 자, 2차 시험은 면접입니다. 말로 보는 시험이죠. 자, 그러니까 이 글자는 시험을 친다는 건데 정리를 좀 해보면 주사릭자는 후임을 뽑는다는 거죠. 어떻게? 법식자, 정해진 절차대로. 방법은 어떻게? 말씀원자.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아는지 또는 뭐 자질은 되는지. 그래서 글쓰기를 하거나 또는 구두로 묻고 답을 한다 그 말인 거죠. 설명 끝? 아니죠. 자, 제가 또 이런 말을 하면은 막 끌어다 댄다고 뭐라 할 것 같은데 보세요. 주사릭이라는 글자는 자, 이거는 잠시 후에 할 건데 어쨌든 화살입니다. 무기죠. 그래서 무과 시험이 되는 거고 장인공자는 물건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직이죠. 그리고 말씀원자는 말이나 글이죠. 그러면 뭐 사관을 뽑는다든지 그런 문과 시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는 지금 시험을 친다는 건데 문과, 무과, 기술직 그 각 분야를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시자에 이 글자를 고르지 않았을까요? 자, 이래도 억지로 막 끌어다 말하는 것 같습니까?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죠? 한자가 이렇게 치밀하다는 거예요. 멍청이. 자, 다음 이제 아우제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껏 이 글자를 동생이 무슨 활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렇게 배웠죠. 근데 왜 하필 활일까요? 아니, 동생이 공놀이를 하거나 연날리기 놀이를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동생이 꼭 노는 사람입니까? 형이 5살이야. 동생은 3살. 그러면 형이 지금 활을 가지고 논 거야. 그러면 그 아이는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게다가 70을 먹은 동생도 있죠. 그러면 그 양반은 동생이니까 죽을 때까지 활을 가지고 놀아야 됩니까? 그리고 활이라는 거는 사냥을 한다든지 무기로 썼죠. 그러면 사냥꾼이 사냥을 하는 모습이다. 아니면은 이 글자는 뭐 군인이 뭐 활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해야지 뜬금없이 왜 동생이냐 하는 얘기예요. 어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끼워 맞추기식 해서 다 구라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량한 자 유포자들이 한 말을 듣고 와갖고는 오히려 몸뚱이라고 말을 하는 나한테 멍청이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학설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양반도 이 글자를 두고서는 뭐 동생이 활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다 라고 하기는 문자학자로서 조금 쪽팔렸나 보죠. 그래서 주사를 끈으로 묶은 모습을 그린 것이다. 주사의 끈을 묶을 때에는 일정한 순서가 필요하므로 차례와 순서를 뜻하게 되었고 여기서 다시 형제에서처럼 동생이라는 뜻이 나왔다. 이게 뭐냐면은 원숭이 똥꼬는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식 해석이라는 거예요. 논리 비약도 얼마나 심합니까? 주살이라는 거는 끈을 풀어야 화살이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묶어? 그걸 묶는다는 것도 웃기지만은 화살을 끈으로 묶을 때는 일정한 순서가 필요해서 차례의 순서가 되었다? 근데 그게 또 동생이 됐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자, 지금 이게 리을자처럼 보이는 이 글자는 끈이 아니라 몸기자죠. 몸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활이 어떻고 뭐 끈이 어떻고 그런 말이 낄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글자를 자꾸 그림으로 보려고 하니까 이런 대참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 해설을 보니까 꼭 활궁자처럼 보이는데 해설은 변형소체라서 지 멋대로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렇게 리을자 형태로 돼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아래를 구부려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오랑캐 이자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좀 보시고. 이건 어쨌든 몸뚱이를 형상화한 몸기자입니다. 끈이나 줄은 가는 실명자를 쓰죠. 아우, 나이 어린 사람, 순서나 차례, 제자, 형제, 자제, 매제, 처제 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자, 이제 글자 그대로 보겠습니다. 글자를 보면은 주사릭자가 이 몸기자를 관통했죠. 자, 보세요. 몸기라는 이 글자는 몸을 숙인 거예요. 이렇게 숙이고 있다는 거죠. 왜? 위는 되라자죠. 왜냐면은 찌르고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무기로 이렇게 찌르고 뽑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아래는 비수비자입니다. 찔린 거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칼로 찌르고 빼니까 얘가 헉 하고는 몸을 숙이면서 꽥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비수비자니까. 그래서 이 글자의 본뜻은 죽이다 또는 죽다가 본뜻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지금 이렇게 날부치에 찔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는 바로 주살 익자가 있으니까 후임으로 뽑힌 사람이다 그 말인 거예요. 후임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후계자로 뽑혀가지고 이미 왕위에 올라간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 몸기자를 굳이 썼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수비라는 글자는 칼에 찔려 죽은 사람이니까 굳이 이 몸기자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복이죠. 그럼 왜 썼느냐? 자, 이 몸기자. 자, 지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 사람이 몸을 낮추고 있는, 몸을 숙인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바로 왕에게 몸을 낮추는 아랫사람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다 몸기자를 끼운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왕이 얘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세자로 책봉을 했는데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가고 그렇게 찔려 죽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어렵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한자가 이렇게 함축적인 문자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요. 그러면 그 후임자로 뽑힌 그러니까 아랫대의 제일 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마지라고 하죠. 자, 그러면 다시요. 이 마지가 죽은 거는 죽은 거고 자, 그러면 주사릭이라는 글자는 자리를 물려주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후임을 뽑아야 되겠죠. 누구를? 마지 다음 가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1등이 죽었으니까 2등을 뽑는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러면요. 형제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마지 또는 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형 아래를 아우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아우제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후계자로 뽑힌 또는요 선조들의 제사를 모실 마지 또는 이 형이 죽은 거야. 그래서 그 아래의 후임 또는 그 동생이 자리를 대신하는 것. 이 글자는 지금 그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활을 가지고 노는 동생이 아니라 주살의 끈을 묶은 게 아니라. 자, 듣고 보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우라는 이 말을 이 단 몇 개의 획으로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장자세습 문화가 익숙한 우리는 이 말이 뭔 말인지 딱 알아듣죠. IQ 500들이 만들었다고. 자, 보세요. 이거는 대신할 대자인데 주살익자가 있죠. 뜻은 물려주다입니다. 자, 그리고 아우제자를 보니까 주살익자가 있다는 거죠. 뜻은 아우고. 그러면 이거는 말이야. 형 자리를 아우가 대신 물려받는 거 아닐까? 대충 그런 생각이 안 됩니까? 물론 쉽지는 않죠. 저도 이 글자 때문에 좀 머리가 좀 굉장히 아팠겠죠. 자, 아무튼요. 그러면 이제 각골문 근문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쬐게 불완전하고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건지 이제 알겠죠. 자, 그런데도 학자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뽕들이 아직도 이건 뭘 그린 거지 하고는 그림 찾기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각골문 학자, 세계 최고의 근문학자는 누굽니까? 글자를 그림이 아닌 글자라고 말하는 한자를 쓴 최단생 나라고. 여러분들은요 지금 세계 최고의 각골문학 근문학 강의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깨알 같은 자랑질 안 하려고 했는데 멍청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죠. 야, 알았으니까 이제 주사리 뭔지나 좀 설명을 해봐. 자, 우선요 전에 제가 매사냥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죠. 그거를 먼저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독수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줄을 묶는다. 아들은 먹이를 흔들고 소리를 질러 검독수리의 반응을 유도한다. 한라판의 첫 비행. 주인과 검독수리는 먹이 주기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다. 처음으로 나선 여우사냥. 이젠 목숨을 건 진짜 싸움이다. 훌륭히 여우사냥을 완수한 하지무라트와 발라판. 자, 설명 끝났죠? 방금요 비수비자 매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먹잇감을 찔러가지고 죽였죠. 자, 그러자 이 주인이 와가지고 되라짜 그 발톱을 뽑았죠. 매사냥하는 모습이죠. 자, 말이 되죠. 자, 그러면 엄밀히 이 매사냥하는 장면이 되려면은 묶인 새를 뜻하는 이 새추자를 써줘야 될 겁니다. 그게 주살익이라는 글자죠. 매사냥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글자가 사냥하다, 빼앗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요 지금 매가 사냥한 거를 빼앗았다는 얘기예요. 익렵은 사냥 그리고 익리는 빼앗은 이익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 글자가 주살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뭔 소리냐? 한자라는 거는 다른 사물의 특징을 빗대어서 그러니까 빌려와서 의미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게 바로 육서의 하나인 가차의 원리죠. 자, 이 줄에 묶인 사냥새가 날아가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먹잇감을 찔렀죠. 그러자 이 주인이 와가지고 발톱을 뺐습니다. 자, 이 주살이라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줄 달린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화살이 매처럼 날아가가지고 사냥감의 몸통을 찌르겠죠. 자, 그리고는 한 번 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목표물로 다시 가가지고 그 화살을 뽑죠. 얘처럼. 그러니까 줄에 묶어가지고 날린 뒤에 다시 뽑아 쓰는 화살, 그게 바로 이 주살이죠. 자, 그러면 엄밀히 주살이 되려면 어떤 글자가 있어야 될까요? 앞서 말한 대로 가는 실명이라든지 또는 이 화살 시자가 있어야 되겠죠. 통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사람인데 이거를 주사를 그렸느니 뭐 했느니 그러고들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솔개연이라는 글자는 세 줄자네요. 좀 이상하죠. 왜냐면은 이 매는 줄에 묶어가지고 길들이는 사람 말이에요. 사냥에 쓰려고. 날지 못하는 새는 이 세 줄자를 씁니다. 근데
날아가는 새를 뜻하는 세조자를 썼으니까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소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나중에 만든 글자다 그 말인 거죠. 자, 아무튼요. 연 날리기를 할 때는 방패연, 연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줄에 묶어가지고 새처럼 멀리 날려보내죠. 자, 말뚝이라는 글자입니다. 나무 목자입니다. 자, 이 매는 줄에 묶어도 기르죠. 그러니까 매라든지 또는요, 그 사육하는 짐승이 날아가거나 또는 도망치지 못하게 끈으로 나무 목자, 말뚝에다 묶어놨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허신이 이 글자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거를 말뚝이야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자, 이 주살은 연습용, 장난감용 화살이죠. 그러니까 습사라고 해가지고 활 속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초보자라든지 또는요, 애기들이 장난감으로 가지고 노는 화살이죠. 근데 어떤 모지리가 내가 이 오랑캐 이자는 큰 대자하고 이 몸기자의 결합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 말을 반박을 하면서 하는 말이 야, 이거는 화살이고 이거는 끈을 묶어놓은 모양이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동이족은 말이야 활을 잘 다루는 민족이고 그래서 이 글자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글자가 된 거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은 아니 이렇게 활대에다가 옆구리에다 끈을 묶어 쏘는 그런 화살이 있냐고. 이게 주살이야. 연습이 다 끝나고 줄을 정리를 한다면 모를까. 옆구리에다 이렇게 끈을 묶는 화살도 있습니까? 자, 그리고 주살이라는 거는 초보자들이 습사할 때 쓰는 연습용 화살이고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인데 그럼 우리 민족은 활도 다룰 줄 모르는 초보자들이고 그리고 코 흘리기 어린애입니까? 어? 활을 잘 다루는 민족과는 정반대의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어? 정신 똑바로 안 차릴 거야? 근데 이런 미친 소리를 해도 결론은 우리 동이족은 최고야 하니까 이 약기운 떨어진 국공 환자들이 가가지고 최고의 지식인이네 어쩌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우리 민족이 최고의 민족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알겠다 이거야. 근데 이따의 논리를 가지고 어디 가서 뭔 얘기를 하죠? 발로 뻥 차버린다고. 아니 이딴 거를 논문으로 냈다 칩시다. 그러면 교수들이 한두 줄 읽고 그냥 짝짝 찢어버린다고. 어? 외국 학자들한테 이런 소리를 해보세요 한번. 정신병자 소리를 들을 게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오히려 바보로 만드는 거야. 국뽕들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하는 자들은 영구 퇴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유튜브라는 곳에서 하는 얘기는 어떤 거는 고급 정보도 있겠지만 어떤 거는 그야말로 황당한 얘기들도 막 유포되고 있죠. 그러니까 가려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싹 지우고 끝으로 이 참가자 보겠습니다. 대체 그럼 이 글자는 뭐냐? 가로선 한일이죠. 이거는 땅입니다. 다른 말로 땅가죽, 땅껍질이라고 하죠. 또는 살가죽, 살껍질이죠. 찌르고 뽑는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로선 한일자. 땅을 예를 들면은 삿대로 강바닥을 찌릅니다. 그리고는 다시 뽑아. 또는요, 새가 부리로 열매 껍질을 콕 찍고 다시 뽑는다. 그런 경우죠. 삿대질 하라는 글자는 손수잖아요. 사공이 삿대를 들고 뭐 삿대질을 하면서 배를 모는 모습 또는요, 이 팔을 뻗어가지고 어딘가를 쿡 찌르면서 가리키는 모습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창이라는 거 뭐냐? 주사릭자는 찌르고 뽑는 거죠. 자, 창 역시도 찌르고 뽑는 무기입니다. 특히 창은요, 이 자루가 썩지 않게끔 끝에다가 이렇게 물미라는 걸 달아가지고 이렇게 세워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미가 이 가로선 한일자 땅을 찌르고 있다는 말이죠. 자, 갖고 오는 그물을 봅니다. 땅이 보이죠? 그리고 이거는 세워 잡는 자루겠죠. 그리고 윗부분은요, 앞에도 제가 창을 그린 것처럼 날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는 그림처럼, 그러니까 창처럼 보이게 글자를 배치했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리고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가로선 한일은 국경이고 담이죠. 자, 국경입니다. 근데 어떤 놈이요, 나를요, 비수비자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라자, 내가 그거를 뽑았다는 거죠. 뭐죠? 국경에서 공격과 수비를 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사실 창보다는 전쟁의 의미로 쓰인다는 겁니다. 창, 전쟁, 싸움. 자, 이 창가자가 들어간 상금 한자는 많으니까 나중에 보기로 하고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요. 찌를착이라는 글자는 꿩격자가 들어있죠. 자, 꿩은 날지를 못하고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게 특징이죠. 그런 꿩처럼 새가 이런 영역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날갯짓을 하면서, 그러니까 꿩처럼 팔짝팔짝 뛰면서 부리로 막 상대를 찌르고 있는 모습이죠. 자, 창과라는 글자는 전쟁입니다. 자, 이거 잊지 마시고 별표 2개 해놓으시고요.
자, 끝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가로선 한일이라는 것자는 땅이죠. 자, 거기에 찔린 비수비자 뭔가를 뽑아낸다는 거죠. 들어자 찔린 거를 뽑다. 예를 들면 땅에 이렇게 돌이 박혀 있다는 거죠. 찌르고 있죠. 이거를 뽑아낸다 그 말인 거죠. 예를 들면 일굴벌이라는 글자입니다. 칠벌자의 아래는 흑도자죠. 사람이 땅에서 돌을 뽑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밭을 일구고 있다. 그런 모습이겠죠. 자, 또 있습니다. 땅에다가 뭐를 찔렀죠. 뭐를 심었죠. 근데 이거를 다시 뽑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상하죠. 힘들게 모내기를 했는데 이걸 왜 뽑을까요? 그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거는 적이 쳐들어가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죠. 그러니까 뭐를 심었는데 주변에 어지럽게 자란 잡초를 뽑다 그 말인 거죠. 자, 이런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제가 앞으로는 좀 착하게 산다고 했는데 오늘은 좀 다소 거칠었죠. 자, 사실 그 형님들이 멍청해서가 아니야.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생소하고 낯선 얘기니까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말을 한 거고, 자, 그리고 멍청이라고 한 거는 기분이 나빴다면 어쩔 수 없는데 지루한 한자 강의 좀 재밌게 해보려는 의도니까 좀 너그러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자 선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송, 그러나 은근 설득되어 차마 싫어요를 누르지 못하는 프리미엄 한자 전문 채널 한자헬의 운영자 최선생이었습니다.